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의 전기차 주식이 어땠고 2022년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CNBC의 12월 23일 기사를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전기차 주식은 2021년에 거대 광고로 폭등했다. 투자자들은 2022년에 실제 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포인트입니다. 전기 자동차 회사인 리비안과 루시드는 2021년에 상장했으며 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달러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익을 올린 다른 여러 전기 제조 업체들도 지난 몇 년 동안 스펙을 통해 상장을 했었습니다. 몇몇 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2022년에 상당한 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만약 2021년에 전기 자동차 주식을 위한 해였다면 2022년은 실제 납품을 위한 해입니다. 적어도 그럴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리비안과 루시드에 쏟아졌고 두 회사의 가치는 합쳐서 1,500달러에 달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고 그들은 요즘에 들어서 막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누, 로즈타워 모터스, 피스컬을 포함한 여러 다른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훨씬 낮은 평가를 받고 2022년 또는 23년에 차량 출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할리데이비스는 18억 달러 가치가 있는 스펙을 통해 상장될 라이브 와이어라는 초기 전기 오토바이 사업부를 분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모든 게 웃긴 돈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미국에서 실제 전기차 사업을 하는 회사는 테슬라뿐이고 시가총액이 지난달 1조 2천억 달러로 피크를 찍고 19% 정도 하락을 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쓸 당시에 시장에 있는 테슬라의 4가지 모델 외에도 전기차로 바꾸길 원하는 차량 구매자들은 전통 자동차 회사로부터 여러 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선택으로는 쉐보레 볼트, 닛산 리프, 포드의 머스탱 마2, 미니의 쿠퍼 SE, 포르쉐의 타이칸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27,000달러에서 15만 달러 이상입니다. 테슬라의 인기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은 2022년부터 더 많은 전기차 회사가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넘어 이전에 실패했던 대규모 제조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공급망 붕괴, 노동시장 문제, 인플레이션 압력, 경쟁 심화, 자본 비용 증가 가능성과 싸워야 합니다. 전기차에 집중하는 기술 투자 은행인 드레이크 스타 파트너스 비탈리 골룸 이분이죠. 비탈리 골룸은 문제는 누가 생산을 시작하고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전환할 수 있느냐와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라며 이것이 진정한 다음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골룸은 거의 1년 전에 리비안에 투자했고 그 1년 전에 R1T 트럭을 미리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5일 현재 이 회사는 트럭과 R1S SUV에 대해 7만 1000대의 선주문을 받았습니다. 리비안은 지난달 IPO 당시 기존 주문의 납품을 완료하기까지 202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만 1000대 만드는데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말이죠. 리비안은 3분기에 첫
11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100만 달러의 수익을 냈고 2021년 생산 목표인 1200대의 차량 중 수백 대가 부족하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리비아는 최근 분기에 1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IPO에서 137억 달러를 조달하고 현재 시가총액 870억 달러를 달성한 후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리비아는 또 다른 수익원은 회사의 배송 차량에 납품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탄소 중립 배송 경로를 지원하면서 총 소유 비용을 낮추도록 설계된 벤 10만 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마존은 내년까지 1만 대의 벤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룸은 기술 개발과 제조에 집중하는 리비안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럭셔리 전기차를 생산하는 루시드에 대해서도 낙관적입니다. 루시드는 전기 세단 시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에어퓨어는 77,400달러부터 시작되며 1회 충전 시 400마일 이상을 주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급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13만 9천 달러부터 시작하여 한 번 충전에 516마일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로 성장합니다. 루시드는 7월에 스펙을 통해 상장되었으며 현재 시총은 640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9월까지 연간 매출 71만 9천 달러에 그쳤고 공식적으로 10월 30일에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1분기에 15억 달러 손실을 본 후 약 13억 달러의 예약과 48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룸은 이 두 회사는 제 생각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라고 리비안과 루시드를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가치가 성장하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잘 받고 돈은 많은데 진짜로 만들어 가지고 배송을 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또 사고 이런 가치 성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산업은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법안으로 활기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은 2030년까지 전국에 50만 대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겠다는 목표를 앞당겨 75억 달러를 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차지포인트, 볼타, 그리고 EV고 같은 충전 회사들의 주가가 잠깐 반등했었습니다.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를 포함한 전기차 주식은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주 말 전기차 구매에 12,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바이든은 빌드 백 베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요일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트레이드 제로의 CEO인 댄 피피톤은 지난 몇 달 동안 충전 업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1년 내내 자신의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전기차 부문은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분야였다고 핫페이스 스페이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제조사와 배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 충전소도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피피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충전소 측면에서 향후 몇 년 동안 5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기업은 소비자가 어떤 전기차를 구매하든 상관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으로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시장이고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를 가진 업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리비안과 루시드가 왜 테슬라 대우를 받으며 펀더멘털보다 과대 광고로 주가가 올랐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피톤은 테슬라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신을 부르고 두 번째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큰 우위를 점했습니다. 라고 피피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조 2천억 달러 가치평가로 전체 자동차 제조회사의
60%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고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현재 테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에 가까워졌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몇 주 동안 수십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펙으로 상장한 넥스트 전기차 제조 회사에 대해서 흥미가 덜한 것으로 보여져 왔습니다. 그들은 전기 트럭 제조사 니콜라와 로즈타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작년 6월 스펙을 통해 상장된 후 니콜라 주가는 급등하여 시가총액이 당시 포드보다 높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년 후 연방 대배심은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의 주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트레버 밀턴이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한 거짓말을 한 혐의로 형사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고 밀턴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니콜라는 이번 주에 SEC가 자사 제품, 기술력, 사업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을 호도함으로써 사추한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전기 트럭 제조업체인 로즈타운 모터스는 2020년 10월 스펙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니콜라의 하락폭과 비슷한 87%입니다. 87% 하락했다는 거죠. 로즈타운 모터스는 지난 6월 사임한 창업자 스티브 번스를 포함한 전 경영진으로부터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로 SEC와 법무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 로즈타운 모터스 예약 주문권이 부정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기. 그들의 논란 속에 니콜라와 로즈타운은 모두 제작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8월에 니콜라는 지난 생산 지침 50대에서 25대로 낮췄고 지난달 니콜라는 트랙 BEV 트럭을 연말까지 딜러 고객에게 트럭 25대를 공급하는 것을 약속했었고 올 연말까지 니콜라 트랙 BEV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유효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즈타운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예상 생산 시작일을 내년 2분기에서 내년 3분기로 늦췄습니다. 9월에 오하이오 공장을 폭스콘에 매각한다고 발표하여 막대한 자본 수요를 충당했었습니다. 한편 카누는 픽업 트럭, 배달 밴 및 라이프스타일 차량 또는 미래형 7인승 차량 개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시가 빨라야 2022년 말이고 고객들은 예약을 하려면 $100를 내고 계약해야 합니다. 카누는 2020년 말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으며 현재 2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컬은 카누의 직전 거래를 시작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50억 달러입니다. 피스컬은 오션이라고 불리는 SUV에 250달러의 예약금을 받고 있으며 생산 시작은 2022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생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는 멋진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데모를 보여주고 선주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제품을 만들고 선적해야 하며 나머지 자동차 시장이 자체 전기 차량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제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으며 생산이 지연이 계속된다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많고 인내심은 제한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사가 끝났는데요. 이 기사에서 주로 다루는 점은 지금까지 근데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난립을 하니까 이 먼저 이 회사들이 과대 광고로 해서 자금을 모았다. 투자자들이 이제 넥스트 테슬라를 계속적으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제 만든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기간이 늦춰지고 또 한다고 해놓고 뭐 못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과대 광고로 해서 붕 뜬 주가가 내년에는 실적, 진정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끝으로 다시 전기차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테슬라와 루시드에 반반 투자를 하는 거고, 왜냐면 여기는 진짜로 차량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의 똑같은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업계들이 막 치고받고 한 다음에 결국에 살아남는 승자 1등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1등 투자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지만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사가 길기도 하고 출근하기에 시간이 빠듯해서 기사 번역에 말이 좀 부정확한 점이 있었는데 그냥 이해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